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원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퇴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은퇴 노후 준비 나중에 정말 그럴까요? 자,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보면 젊으신 분들은 특히 연령대가 어르신 분들 20대 분들도 계시고 30대 분들도 계시고 제가 상담 중에 은퇴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담 중에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벌써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나중에 하면 되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로 은퇴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젊은 분들은 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던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퇴 노후 준비 나중에 정말 그럴까요? 라는 부분으로 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란 게 뭐죠? 은퇴는 내가 이 퇴직을 하셨거나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한 거죠. 은퇴가 되겠죠.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시건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일단 내가 계속 하던 일이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다. 이것도 은퇴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내가 몸이 아픕니다. 또는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것도 바라진 않지만 어떻든 은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 실직입니다. 퇴직은 정년이 다 돼서 은퇴를 하신 건데 실직은 나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자의적인 어떤 은퇴가 아니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써주지 않는다. 타의적인 어떤 은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퇴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 수명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통계 기준을 보니까 1년이 지날 때 평균 수명이 1살 정도씩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여성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이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30에서 35세 사이에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다 보면 이 정도 시기에 보통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35세에 60세 정년을 맞으시고 90세 정도 이제 수명이 다 하셔서 사망을 하는 어떤 생애 주기입니다. 생애 주기를 단순하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근데 60세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 38선이다, 4호정이다 이런 말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요새 은퇴는 점점 빨라집니다. 회사에서 빨리빨리 정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60세까지 정년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일단은 60세 정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35에서 60세면 25년이죠. 이때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어떤 소비나 사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죠. 보통 저축들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자산을 불리는데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까지가. 자, 근데 이후는요, 소득이 없는 거죠. 이게 은퇴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5년입니다. 여긴 30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명 계속 늘어난다고 했죠. 현재 100세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예전처럼 잘 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동네에서도 한두 분씩은 있으십니다. 10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정정하세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25년 동안 내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30년, 100세면 40년이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때 준비를 해놔야 이때 내가 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자, 25년밖에 내가 일을 못 하는데 이것도 길게 본 거죠. 25년, 뭐 짧게 보면 20년 동안 일을 해서 나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퇴 생활이 안 되죠. 네. 당연히. 그래서 요새도 많이 보이죠. 뭐 사회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60세 이후에 정년에도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죠. 사실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일을 하시면 그래도 다행이죠. 네. 소득이 계속 들어오시면 다행인데 뭡니까? 일자리가 만약에 안 써줘요. 안 써준다. 난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일을 할 수 있어. 난 돈 벌어야 돼. 내가 생활을 하려면. 근데 안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막막해지죠. 몸은 젊을 때만큼의 뭐 체력이나 어떤 건강적인 부분도 따라주지 않습니다만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30세에서 35세 때 제가 은퇴 준비를 미리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하죠 뭐. 나중에 언제 합니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네. 이만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갑갑하죠, 사실. 그래서 아예 손을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히 정년은 다가오고 내가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은퇴, 노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거쳐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빨리 준비하면 할수록 내가 60세가 아니라 50세 또는 뭐 40세 50세 정도로 볼게요. 내가 준비를 빨리 하면 할수록 60세가 아니라 은퇴가 50세에도 이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빠른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왕이면 다음 주 합니다. 빨리 하면 좋죠. 그리고 본인이 일하시는 건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에 대한 뭐 욕심이나 내 어떤 자아 실현, 자아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준비가 빨리면 안 좋을 건 없죠. 빨리 끝내 놓으시면 마음의 안정도 찾으시고 사실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신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 빠르게 이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후 은퇴. 자, 우리가 재테크나 어떤 뭐 재무설계를 통한 어떤 자산 불리기, 종잣돈 모으기,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마지막 종착지는 어딥니까? 노후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크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은퇴 노후식입니다. 돈 뭐하러 불리고 돈 뭐하러 모읍니까? 결국 그 종착지는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지만 자, 이 재테크와 재무설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불리고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액수를 달성하는 재무설계 같은 경우는 왜 합니까? 이 부분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라는 얘기죠.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즉,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은퇴는 나이 든 사람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그만큼 은퇴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노후,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남들 자, 생활비 100만 원 쓸 때 내가 빨리 준비하면 나는 200만 원도 쓸 수 있고 300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더 원하십니까? 자, 현대 사회에서 은퇴는 빨라지고 사는 기간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1살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자, 우리 세대에서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는 지금이야 100세도 놀랍지만 120세, 130세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 과거 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를 봤을 때 그때 왜 환갑잔치를 했습니까? 그때는 그게 수명이었습니다. 그때 나중 되면 90세, 100세 산대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상황이 왔습니다. 벌써 불과 몇십 년 만에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겁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원래 은퇴를 꿈꿨던 게 일을 시작하고 40세, 45세 정도 사실은 모든 자산. 저는 어떤 뭐 재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꿈은 그거였어요. 40세 정도는 나 은퇴해야 된다. 제가 26대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40세 정도에는 은퇴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뭐 봉사나 취미 활동으로서의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를 얻겠다. 이것이 제 목표였는데 뭐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퇴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사실. 돈에 얽매여서 돈 때문에 내가 은퇴를 못하는 상태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표였고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은퇴는 빠르면 좋죠. 뭐 은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은퇴 준비는 빠르면 좋다. 그 후에는 경제적 자유에서 얻어지는 내가 생활하는데 어떤 소득이 내가 살기 위한 소득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으면 사실 굉장히 사람 마음의 평화는 달라집니다. 이런 경험들은 하신 분들은 절대 놓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니시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하십니다.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은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은퇴는 자,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 자,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내가 일을 못합니다. 세 번째, 실직을 해서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은퇴가 아니라 제가 정의하는 은퇴는 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은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소득은 네 가지가 있죠. 뭐 근로소득, 우리가 일하면서 얻는 월급 받고 이런 부분. 사업소득은 내가 행하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임대소득은 어떤 뭐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주택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에 대한 소득입니다. 자, 젊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만듭니다만, 자, 은퇴 후에는 자, 연금 소득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온다. 현금으로. 임대소득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실이 생기거나 계속해서 이거는 누가 임차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순환이 안 되거나 공실이 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어찌 보면 관리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바로 임대소득입니다. 네. 연금소득은 계속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소득이기 때문에 계속 현금으로 들어온다. 안정적이다. 현금이 들어와야 생활을 하겠죠.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그 다음에 뭐 풍요로운 어떤 은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연금소득이 은퇴 시에는 중요하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세 이후 노후 준비, 뭐 통계청 기준인데요. 2018년 통계청 기준. 부부 한 달 최소 생활비는 18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겁니다. 250만 원이면 그 밥만 먹고 사는 거에서 병원비 정도 약간. 네, 적정 생활비가 한 달에 250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생활비 기준에서 만약에 85세까지 산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7억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때까지 수명이 길어서 100세까지 사신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달 부부가 250만 원씩 쓰기 위해서는 10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50대, 우리나라 50대 평균 자산이래요. 4억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선 아직 은퇴까지 생각하시기에는 좀 조금 모자르죠. 많이 모자릅니다, 사실.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비율입니다. 뭐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실제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강의에서도 중간중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율이 좀 높죠. 네. 한국을 보면 75%, 금융자산 2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불과 한 5년 정도 전에 봤을 땐 그래도 한 70%, 30% 이 정도였는데 다시 강세가 나타났네요, 부동산에. 뭐 우리나라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옆나라 일본은 38%에서 64%. 자, 부동산의 한 40% 정도, 그리고 금융자산 한 60%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30% 정도, 금융자산의 70%. 유독 우리나라만 부동산에 의지하는 부동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도 그랬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해지지 않겠나.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만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집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더니 75%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자, 이럴 때 나는 현금이 없는데 생활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집만 있을 때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법적으로 9억 이하의 집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억이 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 못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 못하시고요. 자, 그 집을 파시고 뭐 2개로 나누시거나 3개로 나눠서 한 집에서, 이 9억 이하의 집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 집의 가격 1억당 대략 매달 20만 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가진 집값이 5억인데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십니다. 자,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자, 내가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 부분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다. 자,
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5억이니까 1억당 20만 원 정도니까 100만 원 정도, 맞죠? 100만 원 정도가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종신 수령이 가능하다.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신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좋은 점. 일단 집을 주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청을 하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주택연금은. 자, 그리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금융공사로 집이 귀속된다. 한 분 돌아가셔도 귀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생활비는 책정된 생활비 나오고요. 그 후에 부부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금융공사로 집이 귀속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5억인데 한 10년 살고 사망을 했다. 그럼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5억짜리인데 자 10년을 사셨다. 100만 원 12개월이면 10년이니까 1억 2천이죠. 5억짜리 집인데 1억 2천하고 나머지 그냥 주택금융공사로 돌아간다. 아깝죠. 남은 액수는 자녀분들에게 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십니다. 5억짜리 집이라고 아까 가정을 했으니까 1억 2천만 원 10년 동안 사시고 1억 2천만 원 받아서 3억 8천이 남았죠. 만약에 부부가 만약에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3억 8천이 남은 돈은 남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즉 손해보실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너무 오래 살게 되면 그러면 집값이 넘어가겠죠. 나중에 예를 들어 장수하셔가지고 50년을 사셨어요. 100만 원 12개월 50년이면 6억입니다. 내 집값은 5억인데 6억이란 돈을 수령을 받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걸로, 부부 두 분 사망하실 때까지 나오는 걸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좋은 거죠. 더 사시면 7억, 8억까지 타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망하셨을 때 그 차액 상관없이 이미 지급이 된 건 지급이 된 거고 그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굉장히 유리하신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보험회사 쪽에는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죠. 이거는 현금이죠. 현금. 내가 일정 부분 돈을 넣으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험회사에서 첫 달부터 생활비를 주는 방식. 그것이 즉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아까 주택연금은 집이 없을 때 얘기고요. 집만 있을 때 얘기고요. 주택연금은.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보험회사에 즉시연금을 신청을 하시면, 지급 방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략 1억당대 한 30만 원 정도. 아까 주택보다는 좀 높죠. 아까 주택 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현금이고, 상속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형도 있고 종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억당 대략 30만 원 전후 정도 나온다. 주택연금보다 약간 높죠. 현금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내 현금으로 납입을 한 후에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연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억 일시납으로 하셨을 시 매달 계속해서 33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한 그런 구조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네, 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노후 부분 잠시 강의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의 여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